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팔러입니다. 얼마 전에 K1 데브그루 레일을 만들었던 것을 계기로 이 3D 모델링을 통해서 에어소프트의 어떤 부분을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그 컨셉으로 영상을 올리는 걸 추가하기로 했어요. 내가 원하는 부품을 모델링하고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에어소프트건에 반영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컨텐츠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WE 브랜드의 글록 시리즈에 들어가는 소음기 어댑터입니다.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360을 지금 막 실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공백의 모는 종이가 있고요. 이 모는 종이 위에다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소음기 어댑터를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그린 대로 돌출을 시키면 그게 곧 3D 모델이 되겠죠. 우선 가장 왼쪽 위에 보면 이 솔리드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솔리드 항목에서 옆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스케치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서 이 세 가지 방면 중에 어느 방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소음기 어댑터 특성상 원기둥 형태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하늘로 가는 모델이 보기 더 편하겠죠. 서클을 클릭해서 가운데 중심점을 기준으로 아웃배럴 쪽으로 들어가는 소음기 어댑터 부분은 11mm입니다. 그러면 숫자 11을 입력해서 우리가 11mm짜리 원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원을 돌출을 시킬 건데 몇 mm를 돌출시킬 거냐, 대략 보니까 한 8mm 정도 될 것 같아요. 익스트루드 기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8mm를 돌출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OK를 누르게 되면 옆을 보시면 8mm가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통 속으로 발사된 비비탄이 지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비비탄의 지름은 6mm이고 정확히 6mm로 맞추면 당연히 간섭이 있기 때문에 6mm보다는 더 큰 지름으로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아까처럼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르고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모는 종이가 이 동그라미 위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서클을 가운데에서 중심점에서부터 일단 6mm를 볼게요. 6mm가 이 정도. 그럼 6mm보다 크되 이 11mm보다는 작으면서 어느 정도의 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께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략 9mm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댑터의 몸체는 2mm의 두께를 갖게 되고요. 이 가운데에는 9mm의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6mm짜리 비비탄이 쉽게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 버튼을 이용해서 쭉 해서 여기 커트를 시켜주시면, 이렇게 빨갛게 커트를 시켜주시면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아웃배럴 쪽으로 들어가는 나사산이 위치하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다 이제 나사산을 정방향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크리에이트 탭에 스레드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이 스레드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나사산을 놓고 싶은 표면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마치 나사산처럼 그림이 생겼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림일 뿐이에요. 이거를 실제로 내가 나사산의 모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 모델들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들을 클릭하게 되면 진짜 나사의 모양으로 깎이게 됐죠. 그러면 이 밑에 항목을 보시면 사이즈는 당연히 11mm고요. 이거는 나사산의 그 폭을 말하는 겁니다. 나사산의 폭은 지금 현재 에어소프트 쪽에선 1mm짜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1mm를 선택을 해주시면 나사산이 더 촘촘해졌죠. 더 촘촘해졌고, 지금 디렉션은 이게 이제 라이트 핸드가 정방향, 레프트 핸드가 역방향입니다. 근데
소음기 어댑터는 정방향으로 아우터 배럴에 결속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라이트 핸드로 놓고 OK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웃 배럴 쪽으로 들어가는 소음기 어댑터의 나사산 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크리에이트 스케치 버튼을 누르고 이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시고요. 여기서 서클을 이용해서 중심점에서부터 대략 한 15mm가 적당하겠네요. 15mm 지름의 원을 만들고 이 원을 한 2mm 돌출을 시켜 볼게요. 네, 이렇게 옆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아우터 배럴, 소음기 어댑터의 아우터 배럴 쪽 모양이 그대로 완성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 파여진 이 부분을 일단 메꾸겠습니다. 익스트루드 기능을 이용해서 익스텐트 어디까지 갈 거니? 그러면 to object 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 상단부를 선택하시면 이 상단부까지 알아서 자기가 맞춰서 올라오게 됩니다. OK를 누르면 이어 붙여지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14mm 역나사 탭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다시 크리에이트 스케치 중심점을 기준으로 14mm의 원을 만들어 줄 거예요. 네, 14mm의 원을 만들었고, 이 원을 이번에는 대략 1cm, 그러니까 10mm를 돌출시켜 보겠습니다. 10mm를 돌출시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나사산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스레드 기능을 사용해서 이 표면을 선택해서 모델들을 클릭하고 14mm의 폭은 1mm, 그리고 역방향이니까 레프트 핸드 해서 OK를 누르시게 되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드를 잠깐 꺼볼게요. 이 모는 종이를 잠깐 꺼볼게요. 자, 어떤가요? 알고 있는 소음기 어댑터하고 모양 많이 비슷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키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거는 다시 처음부터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고요. 이 부분만 키워주면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이 모디파이에 있는 프레스 풀 기능인데요. 이 프레스 풀을 누르고 아까 더 키워주고 싶었던 이 부분의 표면을 클릭하면 몇 mm를 키울 거니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서 1mm를 눌러볼게요. 네, 1mm가 커지면 대략 이 정도 느낌입니다. 1mm 엔터. 네, 정확하게 완성이 됐죠. 그러면 이쪽에 이 소음기 쪽에 나사산 탭에 씌워지는 그 보호용 캡을 이제 또 만들어야 돼요. 이 보호용 캡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또 그림을 그려줄 건데,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만들었던 이 부분 제일 상단부에 그냥 그대로 이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중심점을 기준으로 당연히 14mm의 폭을 만들어야 되지만 14mm 볼트에 14mm 너트를 결속시킬 때는 공차가 있기 때문에 뻑뻑해서 돌아가질 않습니다. 이 부분은 15mm로 만들어 줄 계획이에요. 이 15mm의 캡은 17mm인 어댑터의 몸체의 크기와 똑같은 두께로 설정을 해서 15mm와 17mm, 즉 2mm의 두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2mm를 익스크루드 기능을 사용해서 이 나사산이 지금 10mm의 두께죠. 그러면 똑같이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10mm를 돌출시켜 줍니다. 네, 10mm를 돌출을 시켰고요. 네,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캡을 지금 만들어 줄 계획이고요. 자, 그러면 이 캡 같은 경우는 나사산이 이렇게 바깥쪽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 위치해 있죠. 역방향으로. 그러면 이 안쪽에
역방향으로 나사선을 지금 만들어 볼게요. 자, 크리에이트의 스레드 어디다 만들 거냐면 이 안쪽에 당연히 모델들을 클릭할 거고요. 15mm에 1, 15mm의 두께는 1mm로, 그리고 라이트 핸드가 아니라 역방향인 레프트 핸드로 오케이 하게 되면 나사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표면이 너무 매끄러워요. 이렇게 매끄러우면 돌리는 것도 일이지만 일단 모양이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에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소음기 어댑터의 캡처럼 이렇게 다이아몬드 패턴을 지금 이제 넣어 줄 거예요. 그 작업을 지금 바로 진행을 해 볼게요. 이 소음기 어댑터는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가려주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바디1이 소음기 어댑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디1의 눈동자를 꺼주시면 바디1이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음기 어댑터의 보호 캡에다가 다이아몬드 패턴을 입혀 볼게요. 이 방법이 조금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이용해서 이 표면에 이렇게 직선의 줄을 그어줍니다. 직선의 줄을 그으면 다이아몬드를 그릴 거예요. 우리가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지금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2미의 사이즈의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를 이제 저 보호 캡에다가 이제 홈을 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붙여서 이동을 시켜 주고요. 이 이동을 시킨 걸 이제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우리가 조각칼로 조각을 하듯이 일정 방향으로 움직여서 여기다가 홈을 만들어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일단 사전 준비 작업이 있는데 코일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코일이라는 기능을 이 다이아몬드가 위치해 있는 하단부에 이 보호캡의 지름과 똑같은 17mm로 생성을 해주게 되면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이 오른쪽에서 이제 설정을 몇 가지 바꿔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섹션 같은 경우는 트라이앵귤러 인터널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섹션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그리고 섹션 사이즈, 이거는 폭을 말하는 겁니다. 폭은 1mm면 충분합니다. 이 코일을 이 부분을 잡고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코일을 잡고 위로 올리면 이렇게 쭉 드러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옆입니다. 코일이 지나가는 이 자리가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질 조각이 될 경로입니다. 이 조각이 될 경로를 유심히 보시고, 이게 혹시 너무 많이 굴곡지진 않았나, 이 정도 높이면 이쁘게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될 것 같다라는 이 사선의 방향으로 위치를 시킨 다음에 OK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코일이 보호캡 외부에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를 이 코일을 따라서 이렇게 조각칼로 조각하듯이 홈을 만들어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릴 거예요. 그때 내리는 명령이 이 크리에이트의 스윕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스윕이라는 기능으로 보시면 타입 싱글 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패스 플러스 가이드 서피스라고 이걸 선택해 주시고요. 먼저 프로파일 다이아몬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를 일단 클릭을 해줍니다. 빠짐없이 다이아몬드에 해당되는 부분을 모두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눌러주시고, 자, 패스 같은 경우는 이 코일의 가장 모서리 부분 선택해 주시고, 가이드 서피스는 바로 모서리와 맞닿아 있는 이 부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자, 조각칼로 조각을 하듯이 지금 조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OK를 눌러볼게요. 자, 어떤가요? 지금 조각이 됐죠? 근데 이 코일이 지금 거슬리니까 바디 4에 해당하는 코일도 지금 일단 꺼줄게요. 자, 이렇게
조각칼로 조각을 하듯이 코일과 다이아몬드를 이용한 홈을 만들었습니다. 이 홈이 지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지만, 만약에 이 코일이 대략 30개 정도가 계속 동그란 패턴으로 이어진다면 하나의 문양이 될 것 같다고 생각 혹시 안 하시나요? 네, 지금 그 패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 방향, 이 방향으로만 나가 있는 이 홈을 100바퀴, 200바퀴, 300바퀴를 굴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방향,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진 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홈을 역방향으로 하나 추가를 해줄 거예요. 이 홈들이죠. 지금 이 홈이 이 좌에서 우로 가는 이 패턴을 우에서 좌로 가는 패턴으로 해서 X자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대략 한 30바퀴를 회전시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거는 미러라는 기능이에요. 이 미러를 선택하고 오브젝트는 이미 제가 이 페이스 4개를 선택을 했어요. 자, 미러 플레인. 어느 기준으로 이 거울 효과를 나타낼 거냐. 그래서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부분이 맞나 보네요. 자, 이렇게 좌에서 우로 하나, 우에서 좌로 하나, 이렇게 두 개의 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홈을 30바퀴로 회전시킬 거예요. 그거를 이제 패턴이라고 하는 명령어인데요. 여기 보시면 패턴, 거기서 서큘러 패턴을 선택하시고, 어떤 걸 원점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패턴 시킬 거냐,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아까 봤던 홈이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러로 복제시켰던 역방향의 이 홈들도 같이 선택해서 동시에 회전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중심축은 어디냐? 당연히 수직 방향에 있는 이 초록선이겠죠. 초록선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킬 건데, 자, 이미 디폴트 값으로 3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3번 회전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X가 이렇게 3개 생겼습니다. 근데 X가 이 3개만 갖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 패턴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30번 정도 회전을 시켜 볼게요. 그리고 OK를 눌러서 적당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0번을 회전시켰더니, 네, 맞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지금 표현이 됐어요. 다이아몬드 형태이고 전혀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0번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30번이 적당한 것 같고, 다시 이제 완성된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녀석이 보호용 캡이고, 그리고 이 녀석이 소음기 어댑터죠. 이 부분을 에어소프트건의 아웃배럴에 결속을 시키고, 이 부분에 소음기를 결속을 시킬 텐데, 소음기를 쓰지 않을 때에는 이 보호용 캡을 결속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이런 모양으로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일단 이거는 한 번에 3D 모델 이렇게 결속된 채로는 3D 프린터로 사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어댑터 부분을 따로 출력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 캡 부분을 따로 출력을 하는 이 투피스 방식으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모델링 설명은 끝났고요.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세이브 버튼을 누르고, 파일명은 그냥 편하게 어댑터라고 지어줄게요. 어댑터라고 파일명을 지정을 해주고, 그러면 어댑터 v1 버전 1이라는 파일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 파일을
3D 프린터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지금부터 할 거예요. 네, 그럼 만든 이 파일을 3D 프린터로 옮기기 위해서 파일 변환을 지금부터 해줄 텐데요. 여기 파일 메뉴에 보시면 익스포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익스포트에서 이 파일 명을 따로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파일의 타입을 str 파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익스포트를 누르게 되면 이 str 파일로 이 3D 모델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지금 어댑터 파일이 str 파일로 지금 변환이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이제 클로스를 눌러서 바탕화면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보면 어댑터 V2라는 이 알파벳 C가 그려져 있는 프로그램으로 오픈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글 검색창에 큐라라고 검색을 하면 얼티메이커라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3D 프린터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어댑터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 가상의 프린터 그림 위에 아까 제가 모델링 했던 이 소음기 어댑터가 덩그러니 올려져 있는데, 이제 여기서 출력 옵션을 설정해서 출력을 실행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네, 출력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나사산 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포트를 먼저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얇은 홈에 서포트를 제거할 때는 커터 칼 등을 이용해서 떼어내면 더 편하게 제거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니퍼 등의 도구를 사용해서 잘 뜯어내시면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서포트와 본체 사이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엉켜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니퍼 등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차를 계산했던 소음기 어댑터의 보호 캡도 아주 부드럽게 잘 결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어소프트건의 결속을 할 차례인데요. 결속을 하기에 앞서서 이 칼라파트 역할도 함께 수행하는 소음기 어댑터에 접착제를 발라서 단단히 고정시켜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장착한 후에도 아무런 간섭 없이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호캡을 장착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트레이서도 아무 무리 없이 잘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금 뻑뻑할 수는 있으나 두 번째 조립부터는 부드럽게 잘 결속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서를 장착하고도 아무런 간섭 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